미국은 무조건 전쟁할 때가 뭐다? 자기네들의 기축통화주의에 건드리는 자가 발생한다? 무조건 전쟁합니다. 근데 중국은 왜 한 방에 못 두들겨 팬다? 같이 핵탄두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도 핵탄두 무장하려고 하는 거고, 이란 핵 협상할 때 핵 포기해라. 못한다! 버티는 중이야. 마지막으로 죽여라! 이러고 있잖아. 밟아 확 죽이기 전에 너 해라. 이런 거잖아. 미국이 이란 전쟁하는 이유나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마두로 분리수거 해버렸잖아. 그거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레드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그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대립인 거죠.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대립인 건데 이 중국에다가 값싸게 원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산유국 1위가 그 사우디가 아닙니다. 사우디가 산유국 2위예요. 얘네들이 산유국 1위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금 잘 나간다 망했다? 사실상 망했어요. 자국 화폐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십니까? 마두로 같은 거. 분리수거한다 그러지. 그치?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 대이란전 들어갔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중국에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똑같아. 얘네들은 여러분들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 석유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 자원을 가장 값싸게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적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란 적 처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걸 여러분들 처리하냐면요. 결국에는 중국이 제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요. 2027년에 중국의 국방장관이 무엇을 이제 천명했냐면 양안 전쟁. 하나의 중국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만 전쟁입니다. 알겠지?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게 전쟁을 만약에 시작하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니? 주한미군서부터 이제 빠질 거고 주일미군도 빠질 거고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이 2027년에 대만 전쟁을 해낼 것이라고 미국의 사성 장군도 요 예측을 했어요. 반드시 중국은 전쟁을 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설마 이거 일어나겠어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코로나 때 홍콩 무혈 입상했어요. 알아두십시오. 홍콩 세계 최대 무역국가였었죠. 지금 여러분들 홍콩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중국이라는 독재 국가가 홍콩 사람들은 우린 중국인하고 다르다 그러거든요. 당연하지. 문화의식이 엄청나게 발달했으니까. 근데 이 홍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코로나 때 얘네들이 노란 우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홍콩 민주화 운동. 이거 코로나 때 다 밟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그 외출 못하게 하고 다 막았잖아요. 모든 사람 QR코드로 우리 다 통제해버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홍콩을 무혈로 접수해버렸어요. 니들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라고 생각해봐.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경계하는 건 뭔지 알아? 미국이 이란 같은 거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하나도 못 도와주죠. 왜 못 도와준지 아세요? 잘 봐봐. 중국이 도와주려면은요. 무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잘 봐봐. 무기 공급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잘 봐봐.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줄게. 얘네들을 도와주려면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무기 공급을 하려면은요. 공짜로 공급합니까? 중국 위안화를 엄청나게 공급해야 되죠. 그렇지? 자, 위안이라는 중국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무기를 써야 돼. 그리고 무기는 투자를 했지만 되돌아오는 게 아니야. 무기는 쓰면 증발되는 거야. 위안화의 화폐 공급을 늘렸다? 무기 공급을 늘리려면 위안화에 엄청난 화폐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위안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어떤 재화든지 공급이 늘어나면 뭐다?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화폐 가치 떨어지는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도 이란 두들겨 맞을 때, 베네수엘라 두들겨 맞을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중국한테 SOS 요청했잖아.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대만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400조 원을 투자했다 그랬었지. 400조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회수가 안 되는 돈입니다. 증발해버린 거야. 400조를 날려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개발 성공했잖아요. 대만 전쟁 얘기 안 할 거라고. 근데 향후 지금 AR 할 수밖에 없겠지. AI를 해가지고 인민도 통제하고 미국이랑 맞다이를 뜨려면은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얘네 좀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뻔한 속셈이죠. 그렇지? 대만의 경제 성장이 반도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랑 전쟁하려고 한다.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지?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홍콩 이런 관점은 놓치고 있었을 거라고. 홍콩을 무혈 입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대만도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 레드팀의 지금 사실상 일장이죠. 러시아는 사실상 맛 갔죠. 우크라이나 봐봐. 알겠지? 러시아 지금 맛 가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한테 보병 빌린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지들 군대도 없어가지고 북한한테 보병 빌려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들이 해야 돼. 얘네들이 일장인데, 근데 얘네들 혼자 지금 여러분들 중국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못 막습니다. 안 되잖아. 규모가. 미국밖에 없어. 그치? 근데 미국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 전쟁을 알고 있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레드팀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죠.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뭐 이제 트럼프를 뭐 이제 지지한다든지 친미라든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일을 해도 조금 너무 경박하거나 좀 투박하게 일을 하잖아. 그런 거 되게 반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죠. 중국의 이제 따거 큰형님 무슨 말이야? 시진핑이죠. 국가주석. 근본적으로 물어볼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대등한 싸움일 것 같아? 기울어진 싸움일 것 같아? 이거 기울어진 싸움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잘 봐봐.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자 둘이 서로 만난다고 해보자. 서로 악수를 합니다. 야 시진핑 그래 만나서 반갑다 이러면서 너 시진핑도 니네 나라 중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나 트럼프도 내 나라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쳐보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압도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싸움이야 지금은. 중국도 이걸 알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소리를 못 치는 거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 저놈이 친미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잘 봐봐.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간단한 걸로 끝내볼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수출로서 발전하는 나라야? 수입을 많이 해서 발전한 나라야? 적어도 수출은 이쪽이고 수입은 이쪽이란 말이야. 미국은 수입 중심국이에요. 수입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를 키워나가죠. 얘는 당연히 뭐야? 야, 미국이 사는 아이폰 누가 만드는데? 얘네들 만들잖아. 그렇지? 수출 중심 국가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대만이죠. 그렇지? 그래서 대만 먹으러 가는 거야. 아이폰도 그렇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잘 봐봐 얘들아. 트럼프가 미국의 국력을 상승한다는 거는요.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달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렇지? 시진핑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그렇지? 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났어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지네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냐고. 그렇지? 미국의 국력이 올라간다는 건 뭐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야. 중국의 국력이 올라간다는 건 뭐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어쩌지? 미국은 수입 중심이라서 달러 가치 상승이 결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야? 맞아 떨어지는 게임이란 뜻이야. 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할 때는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 수출 국가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살짝 낮은 게 유리하죠. 근데 위안화 가치가 이제 올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요. 위안화 가치 상승이 지금 살짝 불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축구할 때 평평한 곳에서 차야 되잖아.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중국은 오르막길에서 싸우는 거야. 계속 올라가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마라톤이 평지에서 해야 되는데 얘는 혼자 어필, 오르막길에서 뛰고 있는 거 똑같다고. 불리한 게임이에요. 경제 구조적으로, 화폐 구조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미국 이기려면 몇 배로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창하는 이제 대외 정책이 1대1로라 그래서 중국 화폐 권역을 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니?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레턴 우즈 하면서 이거 설명을 하는데 우리 BIS 같은 것도 아마 배울 거야. 국제결제은행이죠. 하는 총재가 지금 신현송으로 바뀌었는데 신현송 여러분들 하는 총재가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근무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중국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BIS 같은 경우는 국제결제 코드를 제공합니다. 스위프트 코드라고 있어요. SWIFT입니다. 외환을 전송하려면은요, 규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수입할 때도 서로 간에 달러 코드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원화끼리 송금하는 건 아니야. 해외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스위프트 코드를 여러분들 어디서 관리한다? BIS에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중국하고 같이 이제 레드팀으로 같이 한 편을 먹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석유 결제대금 있죠. 석유 결제대금을 지금까지는 달러화했었잖아. 그치? 달러화를 여러분들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나 그 기타 통화, 너무 위안화면 또 티나니까 유로화나 이런 걸 석도에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결제대금을 바꾸자고 여러분들 작업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긴급 체포 해버린 거고 이란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알겠어? 짜증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이용 가치가 있고 베네수엘라는 친미 정권을 세워야 되니까 얘는 체포만 해서 재판 때리고 있고요. 재판 중이야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죽여버렸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같이.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서 말 그대로 페트로달러, 미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이거는요. 정치나 이게 패권 싸움 할 때 이겼다 졌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이겼냐 졌냐 요것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달러 가치로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 가치를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간 미국에서 음모론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에 이라크전 할 때도 있잖아. 이라크의 대빵이 누구였어? 사담 후세인이었었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9.11 테러를 일으킨 여러분들 테러 단체 있잖아. 오사마 빈라덴 같은 거. 빈라덴 잡고 나서 빈라덴은 대테러 전쟁이고요. 9.11 테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했다. 대테러 전쟁이겠고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요. 페트로달러, 이거 달러 전쟁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도 똑같은 짓을 했었어요. 옛날에 한때 이라크 잘 나갔었을 때 어이 미국 육군 야 들어와봐 해가지고 감히 들어와봐를 외쳤죠. 들어와를 외쳐가지고 그때 미국 의회가 한번 경고했었어요. 후세인아 너 그러다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죽인다고 하는 거랑 미국에서 죽인다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 미국은 진짜 죽는 거잖아. 근데 진짜로 얘네들이 사담 후세인이 무슨 짓을 했냐면 스위프트 코드에서 빠질 준비를 하더라고. 그때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막 너는 소새끼다, 너는 사람이다 아니다 서로 짐승이라고 싸우는데 미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미국 결제통화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건드리잖아. 그러면 미국 의회가 자 잠시 정쟁을 중단하고 저 새끼를 패러 가자. 자 파병동의안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완전 대찬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테러 전쟁 끝내고 나서 야 이참에 사담 후세인 정리하자 해서 후세인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기축통화라는 게 만국 공용 화폐잖아요. 기축통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사담 후세인이 이제 폭격해버리니까 이제 지상인은 전체가 다 끝나버렸어요. 보름 만에 다 끝나버렸고 사담 후세인이 경호원들이랑 도망을 갔어. 어디로 도망갔어? 하수도로 도망갔어. 위에는 인공위성이 막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똥통 그 하수도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냄새나겠냐. 그 똥오줌 흐르는 길인데 미국 네이비스를 거기 차고 들어갔어. 교전을 했네. 누가 누구지 모르니까 일단 다 쏴 죽였어. 사담 후세인이 나온 거야. 그럼 사담 후세인 체포했다라고 하니까 먼저 우리나라 경찰이건 군인이건 상대방을 잡으면 소지품부터 검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 사담 후세인 가방 열어보니까 뭐 나온 줄 알아요? 달러 나왔어요. 도망가면서 결제해야 되거든. 미국 달러가 싫어가지고 미국 꺼져 막 이랬던데 니들 달러 필요 없어 막 이랬는데 결국 도망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축통화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군인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인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뭐 미국 군인들 만나면 뭐 지나간 사람들이 군복 입고 있으면 그러잖아. Thanks for service 이러잖아. 그게 이제 당신의 군복무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진짜로 한번 본다면은 우리나라 기축통화,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기축통화 달러국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두들겨 패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럼 미국 군인이 뭐라 그래? 야, thanks for service 이러면은 미국 군인이 화답하죠. thanks for support 이러잖아. 당신의 지지에 나도 감사합니다 이거잖아. 그 말은 뭐겠어? 앞으로도 기축통화 건드린 새끼 있으면 가 쳐 부시겠습니다. 기관포 때리는 거야 그냥 가서. 보병이 가서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누가 뭐 음모다 전쟁이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고 미국은 무조건 전쟁할 때가 뭐다? 자기네들의 기축통화주의에 건드리는 자가 발생한다? 무조건 전쟁합니다. 근데 중국은 왜 한 방에 못 두들겨 팬다? 같이 핵탄두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도 핵탄두 무장하려고 하는 거고 이란 핵 협상할 때 핵 포기해라. 못한다! 버티는 중이야. 마지막으로 죽여라! 이러고 있잖아. 밟아 확 죽이기 전에 너 해라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거예요. 알겠어? 결국에는 트럼프가 뭐 또라이인가? 저 새끼 미쳤나 봐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 진영의 오바마가 나왔었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럼 오바마 같은 사람, 민주당 출신은 뭐 이제 뭐 평화를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할까? 잘 봐봐. 빈라덴 사살한 게 어느 정권 때야? 오바마 정권 때였어요. 빈라덴 사살했다고 전국에 브레이킹 뉴스, 공영방송 다 멈추고 브레이킹 뉴스로 다 알렸던 게 그게 오바마 정권입니다. 오바마 정권이 빈라덴 폭격해서 승인해버렸습니다. 그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트럼프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에 저항하는 자가 생기면 가서 잡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